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로 위원장이죠. 무역 합의 서명을 이제 1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과 반도체주 중심으로 오늘 뭐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거의 뭐 2200포인트에 육박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28,100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28,100포인트에 육박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제 전일은 좀 약했는데 금요일 날 어제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사상체 효과를 쓰면서 이제 종가로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뭐 양호하게 움직였고 자꾸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 달고 살살살살 밀리네요. 그동안 뭐 워낙 강했기 때문인지 살살살 밀리는 구간은 나온다. 대신 나스닥이 잘해줬죠. 갭으로 아예 뛰어넘고 나서 윗꼬리 달았지만 뭐 갭 상승한 것까지 하면 거의 장대 항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들로 위원장의 합의문서 서명식은 2020년입니다. 이제 그래봤자 보름밖에 안 남았죠. 2020년 1월 그리고 첫째 주 이때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 빠른 시간 내에 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양국이 다 원하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돼야 미국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대선 준비할 때 중국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놔야 북한이랑도 또 접촉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빠르게 관세 철폐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 협상을 빨리 시작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양국이 모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로 이제 지금 좋은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 동향도 다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영국 정부가 20일 브렉시트 법안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하죠. 뭐 이거는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수당이 이번에 뭐 완벽하게 승리를 해버렸으니까 브렉시트는 그냥 빠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괜히 질질 끌려가서 불확실성 키우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한데 벌써 2200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2200포인트, 2195.68포인트로 오늘도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다. 수급 동향 보면은 얼만큼 좋은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수급이 강력했습니다. 금융투자 여전히 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또 어제 하루 쉬고 5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 11월 달에 언제 그렇게 많이 매도했냐는 듯이 최근에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어제는 이제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코스닥에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죠. 외국인도 일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늘도 7천 계약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선물 매수 규모가 굉장한 상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2200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좋은 상승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지션만 보면은 참고하시고요. 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는 상승 포지션에 해당되고 풋옵션 매수는 하락 포지션에 해당되는데 풋옵션이 더 크네요 라고 이거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방송 계속 보시면 나오죠. 요 옵션만 보는 게 아니고 선물이랑 뭐 주식이랑 같이 보는 건데 주식 대량 매수, 선물 대량 매수를 한 다음에 보험을 안 들어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풋옵션 매수 조금 들어오는 거는 금액이 자체도 크지도 않아요. 27억밖에 안 돼요. 큰 금액도 아니에요. 약간의 해지 정도인데 그 보험마저 굉장히 작은 걸 들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27억이 아니라 한 100억 이상의 보험을 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굉장히 작은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포지션이 상승 쪽으로 지금 현재 수급은 좋다. 물론 맨날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하다가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현재는 위쪽 방향으로 계속 뭐 멋지게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2050포인트대 한번 내려온 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끼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잘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약하다. 650포인트는 빠르게 넘어가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650포인트 그래도 다행히 넘어갔죠. 60일선 넘어서.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코스피도 잘해줬지만.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다음 저항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1%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위쪽으로 조금 열려 있다. 코스닥 수급이 지금 오늘 기관 들어온 것처럼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좋고 수급 너무 좋다.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보면 삼성전자 드디어 뭐 52주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이제 사상 최고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돌파 시도는 나와도 한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번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돌파하느냐 차이지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57,000 위쪽으로 넘어가서 사상체육과 돌파하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는 거죠. 모두가 수익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해당 구간을 얼만큼 잘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91,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선이죠. 과거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한번 그어드린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는 모습.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73,000원, 82,000원, 91,000원, 그 다음 10만원 이렇게 9,000원 단위로 이제 보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57,000원 저항을 앞두고 있고 뭐 하이닉스는 돌파에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늘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 아주 뭐 긍정적인 흐름이죠. 여기에 이제 그동안 쉬었는데 이 종목이 너무 쉰다,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아쉽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셀트리온이 수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부족한 부분은 내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조금 부족했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는데 요건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안에만 해줘도 되는데 기왕 하는 거 내일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만큼 해주고 거래량도 이렇게 오늘보다 조금 더 올려주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18만 원을 강력한 수급으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살짝 걸쳐서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뭐 내일도 좋고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다 뭐 양호한 흐름이었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그래서 그룹주가 좋았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18만 원 요 강하게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약했어요. 좀 약해요. 이거 좀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더 실려주면 좋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5천 원 돌파한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주도주 쪽에 돈이 쏠리니까 다시 한번 뭐 쉬어가는 흐름이죠. 종목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도주만큼 상승은 못할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저는 현재 뭐 반도체 계열 쪽이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건 올해 1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1순위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내년 정도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경기 회복되는 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기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보다는 3년 정도를 보고 가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기업 그룹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이 나쁜 게 아니고 상승하면서 파형 자체가 보시면은 전기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그냥 기울기가 조금 각도가 조금
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기보다는 옮겨가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DB하이텍 이 종목을 이제 24,000원 구간에서 이제 올해 1월에 말씀드린 목표치가 24,000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13,000원을 넘어가야 되고 15,000원을 넘어가야 되고 17,000원, 19,000원, 그 다음에 22,000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24,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24,000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오늘 26,000원 건드리고 좀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 거래량도 최근에 엄청 좋습니다. DB하이텍 뭐 흐름을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저희는 일단 한 차례 목표치를 돌파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분할 매도를 한번 하고 추후에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던가 다른 종목을 매매했다가 추후에 다시 보던가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좋았죠. 뭐 오늘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이제 뭐 17,500원 저항 돌파할 것이냐 이 구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잘 붙여놓고 좋았다. 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뭐 좋은 종목도 요즘 많죠. 쉬었다가 이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9만 원 뭐 돌파하느냐 마느냐 요건데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돌파하냐 두 번에 돌파하냐 그런 차이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KC 같은 경우도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5,000원 돌파한 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이탈하면 안 되겠죠. 오늘 거래량 빵 터졌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26,500원 뭐 이런 구간도 돌파를 잘 해주고 있다. 뭐 여기가 끝이 아니고 뭐 이 종목은 27,5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를 이제 돌파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강한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만약에 오늘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못 느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셔야지 오늘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매일 봐드리는 뭐 매지온 같은 경우는 15만원 넘어가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매지온도 잘해줬습니다. 거래량까지 잘 실려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조금 더 실어주면은 힘을 받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이제 21선 위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매지온 이제 한시름 덜은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HLB가 저런 매지온 같은 모습이 지금은 나와줘야 됩니다. 10만원 넘어와서 21선을 올라타줘야 그래야지 125,000원, 그 13만원 이 구간을 넘어가 주겠죠. 그러니까 HLB가 매지온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 10만원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빨리 올라타는 게 유리하다. 계속 여기서 있다가 21선 내려왔는데 못 올라타면 맞고 또 밀려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다들 기분이 나쁘겠죠. 이유도 없이 자꾸 밀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이렇게 내려올 때 빠르게 올라타서 한 차례 상승을 보이고 이 안쪽으로 회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슈를 크게 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합의가 됐는데 뭐 서명하는 거는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아래 뭐 이쪽에서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나간다고 하면 류어 부총리가 나오겠죠. 아마 급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서명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1단계는 이미 됐다라고 지금 서로 양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최소한의 것은 만족했으니까 당장의 것은 이제 2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단계도 빠르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지금은. 그래서 원래 뭐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화웨이를 때려잡으면서 트럼프가 작년에도 무산됐죠. 가능성은 있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산타랠리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원래 썸머랠리,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용어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이 별로니까. 네,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산타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좋아지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 버튼 옆에 이 종 모양 있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가장 먼저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죠. 자,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참 좋으니까 소외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옮겨 타서 종목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좋은 시장이 열리니까 기회 잘 잡아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